중학교 복도 한번 떠올려 볼까요? 겉보기엔 그냥 평범해 보이지만 사실 그 안에서는 정말 복잡하고 미묘한 우정의 드라마가 매일같이 펼쳐지잖아요. 특히 누군가를 은근슬쩍 따돌리거나 소외시키는 그 보이지 않는 폭력의 아픔, 아마 다들 한 번쯤은 겪어보거나 본 적 있으실 거예요. 오늘은 바로 그 행동 뒤에 숨어 있는 진짜 감정이 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미스터리가 바로 이겁니다. 눈에 보이는 주먹 다짐보다 어쩌면 더 교묘하고 오래가는 상처를 남기는 그 행동들. 도대체 아이들은 왜, 어떤 감정 때문에 가장 친했던 친구를 밀어내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우린 지금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니라 관계 자체를 무기로 사용하는 아주 미묘한 공격에 대해 이야기해 볼 거예요. 한 심리학 연구를 바탕으로 그 원인을 아주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분석하기 전에 아주 중요한 핵심 용어 하나를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바로 관계적 공격성이라는 개념이에요. 관계적 공격성이라는 게 뭐냐면요. 쉽게 말해 친구 관계나 그 사람의 평판을 망가뜨리는 방식으로 상대를 괴롭히는 걸 말해요. 뒤에서 험담을 하거나 일부러 무시하거나 단톡방에서 빼버리는 그런 행동들이 전부 다 여기에 해당되죠. 상대를 아주 효과적으로 고립시키는 방법입니다. 아니 근데 왜 하필 여중생의 초점을 맞췄을까요? 바로 이 자료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이런 관계적 공격성은요, 남학생들보다 여학생들 사이에서 훨씬 더 자주 나타나거든요. 아무래도 여학생들이 관계의 친밀함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이 관계를 흔드는 게 가장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행동을 일으키는 감정적 방아쇠는 대체 뭘까요? 지금부터 이 사건의 핵심 용의자들을 하나씩 만나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랑 두 번째 용의자. 이 둘이 진짜 헷갈리기 쉬운데요. 바로 시샘과 질투입니다. 이게 뭐가 다르냐면요. 시샘은 나도 쟤처럼 공부 잘했으면 좋겠다 처럼 내가 갖지 못한 걸 원하는 감정이에요. 반면에 질투는 내 제일 친한 친구가 다른 애랑 더 친해질까 봐 불안해하는 것처럼 내가 가진 소중한 관계에 경쟁자가 나타났을 때 느끼는 위협감이죠. 이 차이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용의자는 바로 분노입니다. 뭐랄까 내 마음대로 안 되거나 뭔가 억울할 때 속에서 확 치밀어 오르는 그 강력한 감정. 다들 아시죠? 이게 공격적인 행동에 아주 직접적인 동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용의자들 신원은 다 파악됐습니다. 그럼 이제 이 감정들이 어떻게 실제 공격적인 행동으로 이어지는지 그 결정적인 증거를 한번 찾아보죠. 연구의 결론은 아주 명쾌했습니다. 우리가 용의선상에 올렸던 바로 그 시샘, 질투, 분노, 이 세 가지 감정을 강하게 느끼면 느낄수록 친구를 따돌리는 행동도 더 많이 하더라. 이겁니다. 뚜렷한 연결고리가 발견된 거죠. 이 표가 바로 그 증거인데요. 재밌는 건 세 감정의 힘이 조금씩 달랐다는 거예요. 여기 보이는 베타 값이라는 건요, 그냥 각 감정에 가진 파워 레벨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숫자가 클수록 더 강력한 방아쇠 역할을 한다는 뜻이죠. 보시다시피 분노가 0.304로 압도적이죠. 원하는 걸 얻지 못했을 때 그 좌절감이 가장 직접적으로 공격성을 터뜨린다는 뜻입니다. 시샘과 질투도 그 뒤를 이었고요. 자, 여기까지 들으면 역시 저런 나쁜 감정들이 문제네 하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이 연구에는 정말 놀라운 반전이 숨어 있었어요. 이 모든 판을 뒤집을 수 있는 히든 카드가 등장합니다. 그게 바로 정서 조절 능력이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화나고 불안할 때 그 감정에 그냥 확 휩쓸리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화가 났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그걸 잘 다루는 능력이에요. 무조건 참는 거랑은 완전히 다른 거죠. 말 그대로 감정을 현명하게 관리하는 기술입니다. 그럼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럼 이 정서 조절 능력만 뛰어나면 아무리 화가 나고 질투가 나도 나쁜 행동은 안 하겠네? 과연 그럴까요? 이 능력이 완벽한 방패가 되어줄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가 이 분석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데이터가 우리에게 들려준 정말 예상치 못했던 이야기, 마지막 단서를 같이 확인해 보시죠. 자, 지금부터 데이터가 보여주는 놀라운 결과를 볼 텐데요. 질투와 분노가 이 정서 조절이라는 변수와 만났을 때 각각 얼마나 다른 결과를 낳는지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이 둘의 차이점에 집중해서 봐주셔야 합니다. 먼저 분노부터 볼게요. 이건 우리가 예상했던 그대로예요. 정서 조절 능력이 높은 학생들은 화가 나도 공격적인 행동으로 잘 이어지지 않았어요. 그쵸?
이 능력이 분노를 막아주는 방패 역할을 톡톡히 해낸 겁니다. 그런데 질투는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게 진짜 소름 돋는 부분이에요. 보세요. 정서 조절 능력이 아주 뛰어난 학생들조차도 질투심이 극도로 강해지니까 공격성이 그냥 폭발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믿었던 그 정서 조절이라는 방패가 강렬한 질투 앞에서는 그냥 깨져버린 거죠. 정말 충격적이지 않나요? 그래서 최종 결론은 이겁니다. 분노는 우리가 노력하면 어느 정도 관리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내 소중한 관계를 뺏길지도 모른다는 그 극심한 공포, 즉 질투는요, 우리의 모든 이성적인 통제 장치를 무력화시킬 만큼 정말 독보적으로 강력한 공격성의 뇌관이라는 겁니다. 이 놀라운 사실, 대체 우리에게 뭘 말해주는 걸까요? 자, 이제 원인을 알았으니 해결책을 찾아봐야겠죠? 우리 부모님, 선생님, 그리고 학생들에게 이 연구가 어떤 의미가 있을지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연구는 말해요. 기존의 예방교육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먼저 어떤 감정이 이런 행동을 일으키는지 제대로 알아야 하고요. 두 번째로 그 감정을 다루는 구체적인 기술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 오늘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통제가 정말 어려운 이 질투라는 감정을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다룰 수 있을지 이걸 직접적으로 가르쳐야 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핵심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관계를 망가뜨리는 행동은 시샘, 질투, 분노 같은 감정에서 시작된다. 둘째,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은 중요하지만 특히 강렬한 질투 앞에서는 힘을 못 쓸 수도 있다. 셋째, 그래서 학교 폭력을 예방하려면 그냥 나쁜 짓 하지 마라고 혼내는 것보다 아이들 스스로 자기 감정을 이해하고 다루는 법을 가르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의 행동을 보면서 쟤는 왜 저렇게 못됐을까라고 손가락질하기 전에 저 아이가 자기 감정을 잘 다루도록 우리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이렇게 질문을 바꿔보는 건 어떨까요? 어쩌면 거기에 진짜 해결책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관계의 아픔으로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더는 없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